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라 푸그라티닙의 암종불문 치료제 임상 이상이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HLB 관련주들도 다 일단 상승 흐름이 견조했죠. HLB가 323만 주의 어떤 거래량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를 하고 태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노베이션이 가장 급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점 대비해서는 110% 넘게 일단 올라왔고, 오늘도 장중에 3,265원대까지 한 1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와 거의 연동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18,744원인데 그 7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부근에서 일단 5% 거래량은 50만 주니까 HLB 제약도 이제 거래량은 아직 크게 동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순환매 흐름이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157억의 교환사채 발행과 이 5년 넘게 이제 영업 적자로 한기 종목 지정인데요. 올해에는 이 자금을 통해서 영업 흑자 전환 관련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은 4,609원인데 그 부근까지 일단 8%로 거래량은 여기도 뭐 100만 주 일단 넘게 들어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아직 이제 갭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5% 기준봉 양봉을 내면서 거래량은 89만 주죠. 아직 이제 계열 종목의 순환매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거래량의 수반을 다음 주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인 2,545원 부근까지 일단 올렸고 여기도 여전히 거래량은 뭐 45만 주로 표가 그렇게 나게 거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다음 주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이노베이션의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 이후에 어제가 거래가 700만 주, 오늘도 500만 주 넘게 일단 거래가 들어오면서 순환매를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이노베이션이고 본주인 HLB도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나머지 제약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거래량이 동반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여부를 뭐 확인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라프그라티닙의 암종불능 치료제 임상 이상 정보 공개 소식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의죠. NIH의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공식 등록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요게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gov, NIH, 그러니까 국립 이제 보건원 산하에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입니다. 정부 이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리포커스 2025 아더텀스에 이제 검색을 하면 NCT 넘버가 이제 떠 있습니다. NCT 넘버가 07359820으로. 근데 나댓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모집은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고 새로 떴다라고 뉴라고 돼 있죠. A study on the lirafugratinib in non-CCA solid tumors with FGFR2 fusion OR rearrangement라고 떠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 임상을 한 것들을 알 수 있겠죠. 피닉스라든지 잭슨빌이라든지 시카고, 뭐 템파, 플로리다, 그 다음 18개 정도 로케이션에서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26년 1월 21일에 그 버전 1로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임상의 어떤 오버뷰를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참가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인터벤션 트리트먼트로 보면 리라포라틱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의
그 스타디 타입은 인터벤션, 그 다음에 페이지는 임상 이상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롤먼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집 환자 임상 수는 30명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의 스타트는 2월 달부터 진행한 것이고, 프라이머리 이제 컴플리션은 이제 추정하는 거는 27년도 9월 달, 그리고 임상의 완료, 그러니까 이제 임상의 주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는 27년도 9월 달이고, 모든 임상이 종료되는 시점은 28년도 12월 달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2고 오픈 라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싱글 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이 있다기보다는 리라포나틱 관련되는 부분에 이전에 이제 트리티드 절제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전이가 되었다든지 재발이 되었던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FGFR2의 융합이라든지 재별 관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용 좀 보면 1, 2상이라는 말은 1, 2상을 이제 동시에 보통 1상하고 다시 또 넣어서 허가를 받아서 2상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제 1, 2상을 같이 이제 수행하는 게 1/2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ND 신청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도 이제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대조군 없이 싱글람으로 진행된다. 예, 글로벌 임상 이상은 사이트가 총 18개라고 보이는데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이 4가지고 나머지 이제 프랑스라든지 한국, 스페인, 영국 5개국 18개 이제 사이트에서 시행되고요. 앞서 보였듯이 2월부터 환자 모집 관련되는 부분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평가 지표는 27년도 9월 달에 나오고, 임상 종료는 28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대로 갈지 조금 더 늘어날지는 항상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FGFR2 유전자 융합이라든지 재배를 보유한 고용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암종불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이제 FGFR 유전자 융합 재배를 보유한 여러 이제 그 고용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종불문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반응률을 보는 거죠. 이 ORR이라고 하는 말은 CR과 이제 PR을 합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지속 시간, DOR,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발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이유든지 시작되었을 때부터 종료 시점에 사망률을 따지는 전체 생존 기간, 이런 어떤 이제 지표들이 주요 평가 지표로 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포스 2022를 통해서 암종불문 전략에 대해서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면서 28년도에 암종불문 관련해서 NDA 추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담관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이번 1월 달에 NDA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리포스 2022 임상을 통해서 암종불문 치료제라면 쉽게 말해서 지금 키트루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트루다 옵디보 같은 경우가 면역감염 억제제는 그냥 이 기전상 면역 T세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암인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컨셉인데, 마찬가지로 표적항암제로 리라포나티닙이 FGFR2의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여러 암에 이제 암종불문 치료제 개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기적인 기대감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리라포나티닙과 리보세라닙의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다음 주에 1월 내라고 했기 때문에요. 마지막 한 주를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HLB의 주봉 흐름도 여전히 이제 2주 동안에 12월 말에 마지막 주에 이제 주봉상의 양봉을 내고 2주 정도는 좀 음봉이든 도치 형태든지 좀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3주 만에 양봉으로 이번 주를 주반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어제하고 오늘의 강한 흐름으로 그래도 더 늘면서
다음 주 주봉 형성은 주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56,000원대인데 여기를 디디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월봉상에서는 작년도 이제 3월달에 장대 연봉의 그 밑에서 결국은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르게 반등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20월 이평선이죠. 예, 중심 선이 6만원대 이제 초반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서는 것이 지금 다음 주, 그 다음에 2월 초의 흐름에서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약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의 시그널도 내면서 지금 흐름이 났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라가야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의 주봉이 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올라가야 추세 전환의 이 파라볼릭 전환 시그널이 뜨고요. 글로벌들은 좀 한참 올라가야 한 3,000원 넘어가야 이제 추세 전환 윗 구간으로 갑니다. 볼린저 밴드 이제 상한선 윗단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노베이션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게 이제 주봉을 보면 4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 전환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주봉에서도 태깅 흐름을 보여주면서 급등하고 있죠.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그 주간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24년도 그 10월달 이후에 가장 큰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래를 동반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특징임을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도 HLB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24년도 7월 달에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뭐 한 3천만 주, 4천만 주, 6천만 주 뭐 굉장한 거래량이었는데 그 이후로 뭐 작년에 거래량이 작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 거래를 얼마만큼 분출해 주느냐가 이 탄력적인 면에서 이제 중요하겠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빈약함을 25년도 내내 보여줬다는 것이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 하는 이유들의 핵심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유동성의 유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4년도 같은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거래량을 그 계열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을 시키면서 만들어 가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